뭐야? 잘 지냈어? 공부할 만해? 정말? 어디서 쓰나? 어디 학교? 너 지금 학원 어디 다니냐? 여기 1번? 화학원. 너 이번에 좀 저기 어디 소방 쓰나? 전기? 전기 쓰려고? 자, 이 책은 여기 앞에 선생님이 그 예상 문제를 갖다가 한 14가지 정도 넣어놨어. 그래서 이 주제로 자기가 연습을 해놔도 괜찮아. 이거는 어디서 뽑아서 쓴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 과학의 양면성이라는 거 주제를 할 때 이 주제를 갖다가 거기서 다 지금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지금 첫 번째 논제에 보면 과학기술이 그 자유인가 구속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학기술은 자유야 아니면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족쇄로 올가매는 거야? 왜 족쇄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은 사실 이 과학에 대한 편리성이 발달을 하면서 더 좋아지기는 했어. 근데 선생님이 내가 유일하게 안 쓴 기계가 하나가 있어. 뭐냐면 삐삐라는 기계야. 삐삐. 너네 삐삐 아니? 네. 거기 가끔 가다가 그 뭐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의사 선생님들 여기 차고 다니는 거 말라 그러잖아. 지금 그게 삐삐인데 선생님은 삐삐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난 삐삐를 써본 적이 없어. 난 유일하게 바로 쓴 게 난 핸드폰이야. 근데 핸드폰은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서 이거들 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개목걸이라고 해. 개목걸이. 개목걸이.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 솔직히. 핸드폰 안 써? 그냥? 너 평생 안 쓸 거야? 선생님은 내가 이 부분에서 나는 내가 쓰는 이 카드도 나는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 7, 8년 늦게 썼어. 나머지 다 현금 쓰고. 그 이유는 여기 자꾸 이걸 쓰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쓰는 비용이 어떻게 될까? 높아져. 너네는 아직 카드를 갖다가 안 쓰지만 선생님 지금 카드 비용이 원래는 한 200만 원대에서 있다가 지금은 한 달 카드비가 한 1,100만 원씩 나가. 그만큼 번다는 얘기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카드비 1,1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어. 진짜로. 그럼 여기 핸드폰 같은 경우도 쓰는데 왜 너네들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면 현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아이들 보이잖아. 근데 그 친구는 현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한 걸까? 최근에 현질 많이 한 친구가 얼마를 썼냐면 1억 5천 1억 7천 얼마인가? 2억인가? 근데 그 친구는 그 돈이 나가는 줄을 알아 몰라. 근데 나는 그게 대단하던데? 그 2억을 갖다가 긁을 수 있는 압박카드가 뭔 카드인지가 궁금하던데?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게 사회적인 이슈로 나와서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 그 이제 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 이제 사실은 아이가 쓴 것이 누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비용이 가중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근데 다행히도 게임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을 해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로로 받고 제로. 회사에서 인정해 준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다음부터 그 친구가 그걸 안 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겠지만 너무 이게 편리성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그런 위해성 그 집의 전세금이었대. 1억 5,700만 원이 더 올려줘야 될 거. 올려줘야 될 거. 그러니까 그 집에 안 그랬으면 순간 어떻게 될 뻔했어? 거리로 나앉아야 될 뻔한 거야. 아니면 집을 다른 데로 급하게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근데 그건 부모님들의 입장이고 너희들은 그런 입장이 왜 엄마 아빠가 왜 집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참 양면성이지 양면성.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자유인지 구속인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돼. 근데 이 주제가 왜 선생님이 이걸 던져주냐면 너네가 여기서 곤충 음식을 갖다가 먹어야 된다고 할 때 곤충 음식은 나한테 자유로움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혐오를 줄 수 있는 인가? 이게 바꿔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멘트를 갖다 좀 바꿔봤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원래 내가 학원 강사를 갖다가 45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51인데, 이제 그 시간에서 내가 강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선생님들 농담조로 우리 70까지 본다, 70. 지금 현재. 근데 왜 70까지 보냐면, 선생님 밑에 있는 세대에 강사가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부과나 아니면 다른 기술을 갖다가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게 되면 지금의 현재 이 피부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유지를 갖다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 여기다 뭐 갖다 바르면 되는 줄 알아? 뭐 갖다 바르면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아마 여성들은 잘 모를 텐데 맨날 쓰는데 엄마들이 리프팅이라고 해서 그 크림 바르지? 네. 탄력 크림? 그 탄력 크림 뭘로 만드는 거게? 미세 플라스틱? 야, 엄마 얼굴에다 미세 플라스틱 갖다 차곡차곡 발라주면 엄마 얼굴이 빵빵해지니? 근데 엄마 얼굴 말고 왜 연예인들 얼굴 중에 갑자기 이렇게 이쁘게 생겼다가 아니면 잘생겼다가 얼굴이 갑자기 동그랗게 축구공 모양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왜 그렇게? 그거 필러 넣는 거야, 필러. 필러를 넣으면 점점 얼굴이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변해. 점점 많이 맞으면 아실수록. 근데 여기 그걸 안 쓰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건 아까 미세 플라스틱 아니고 엄마 파운데이션 크림 바르잖아. 비비 크림 같은 거. 그건 돌가루잖아. 그건 알고 있지? 돌이야 돌. 활석이라는 돌. 근데 그 엄마가 바르는 탄력 크림은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뭐지? 이게 오징어야? 오징어처럼. 멜바저 오징어처럼. 플라날이야. 플라날이야. 자르면 재생되는 거. 이거만한 거, 이거 1cm짜리. 그걸 다 갈아가지고 넣는 거야. 잘라도 재생이 되잖아. 100번, 200번 재생이 되잖아. 재생의 왕이잖아. 그럼 우리 피부에 효과가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래서 플라나리아는 이런 리프팅 탄력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여기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거 왜 가르쳐 주냐고? 나중에 여기서 혹시 너네가 여기서 그 사람의 어떤 피부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재생을 갖다 할 때 연구의 논제를 갖다가 우리가 하려면 거기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잖아. 근데 기계가 만들어내는 거 말고 살아있는 생물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낼 때 재생의 근간은 플라나리아야. 여기니? 그래서 플라나리아라는 단어를 갖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이용해서 이 플라나리아의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돼? 거기에 심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플라나리아는 우리하고 종이 어때? 다르지? 이종 간의 우리가 여기 교배도 불가하지만 이종 간의 유전자 교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지금의 일인 거지. 미래에는 이 유전자에 대한 이 인식이 어떻게 되겠어?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내가 그 유전자를 넘겨받으면 나는 평생 어때? 재생되고 얼굴이 늙지 않아.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내가 이거는 생물학적인 거고 만약에 기계적으로 접근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나는 뭐를 하고 싶냐면 내 몸에 바이오 메디칼이라고 해서 금속을 집어넣고 싶어. 금속. 무슨 금속? 근육, 탄력, 금속. 여기는 이 뼈대는 세라믹으로.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 팔이 잘리면 우리나라에선 지금 거기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용인이 삼성에서 나온 분이 의수를 만드는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의수에 대한 부분의 제작이 훨씬 발달해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잘린 부위부터 이 전극을 갖다가 연결해서 내가 신호에 대한 부분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 해놓는 의수에 대한 이 발달이 훨씬 잘 되어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몸을 내가 늙어서 내가 아프고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으면 내 몸을 갖다 어떻게 하면 돼? 교체를 갖다 하면 되지. 근데 그거 교체를 갖다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웅동이 혹시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몸을 교체를 할 수 있대. 실제로도 이제
자, 여기까지. 중국에서 100회 이상 성공한 사례가 원숭이 머리를 절단해서 몸을 바꾸는 실험을 해서 성공했어.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몸과 몸 사이에 이 목과 모 사이에 뭐가 있지? 척수가 있고 신경이 있잖아. 그 신경과 모세혈관에 이어지는 수술을 성공했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을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는 좀 잔인하지만 선생님을 커팅해가지고 강아지에다가 내 머리를 달아. 그 강아지가 이렇게 와서 은진아 이렇게 하면 야 그거 재밌겠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좋다고 은진아 이렇게 하는데 꼬리는 막 흔들고 있고. 자,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일까? 가능하지? 왜? 강아지하고 우리는 뭐야? 포유류. 야, 근데 나중에 새끼를 하면 어떻게 될까? 뒤까지 상상을 하죠. 아니 왜 생각해봐.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강아지야. 개가 아니라 강아지. 근데 만약에 리트리버에다 내 얼굴을 달았어. 털복숭인데? 만약에 내가 근데 우리가 원래 강아지하고 사람이 교배를 갖다가 했을 경우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 강아지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왜 안 태어나? 왜 못 태어나? 그렇지. 생식기관에 대한 지배에 대한 부분이 달라. 유전자 코드가 달라.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머리를 갖다가 옮기는 것까지에 대한 부분은 허용이 될지언정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그 생식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 그치?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 자, 너희들은 우와 했지만 내가 이 강아지한테 달 수가 없다면 로봇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달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거 왜 중요할까? 너네 알고 있어? 여기 심장이 뛰어서 살 수 있는 생물학적 시간은 150년이야 얘들아. 근데 우리 사람 80년에 죽잖아. 심장은 80년을 더 뛸 수 있는데 심장 못 쓰는 거잖아. 뇌는 얼마까지 살 수 있냐면 뇌는 300년까지 살 수 있대. 근데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3분의 1도 못 쓰고 죽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활용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늘려야 되잖아. 근데 우리 몸이 못 따라가 늙어서. 그럼 뭐 하면 돼? 몸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생명에 대한 지속성이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올 거 아니야? 근데 생명이 지속이 돼서 살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뭐가 좋을까? 어떤 거? 고령화가 좋아? 늙는 게 좋아? 야, 늙어봐. 관절 다 아프고 힘들어. 사람 찌지? 조금 비틀 때마다 내 몸이 비틀리는 게 아니라 지방이 비틀리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뭐가 좋을까? 살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 그 거짓말. 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니. 왜? 생명이 길어지면 사람이 많아질 것 같지? 안 나. 더 저출산이 많아진단 말이야. 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찍어낼 수 있잖아. 사람을. 그래서 뭐가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고. 왜? 너네 여기 만약에 여기서 이 두 친구가 있는데 10년 살아, 20년 살아, 나 25년 살아. 여기 세 사람 중에 제일 부자인 사람 누굴까? 나야. 누적되어진 금액이 벌어들인 금액이 내가 제일 크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생명의 연속성은 뭘 갖다가 오래 창출하냐면 새로운 경제적인 부를 만들자. 근데 이 부에 대한 이 부분은 한 사람 개인이 아니고 바로 뭐야? 사회적인 그룹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부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시작 시점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점까지 엔드 시점까지 이 부를 갖다가 이런 개체가 바뀔까 안 바뀔까? 예? 바뀌지 않아. 즉 이 부분의 시작과 끝을 만든 사람은 모두 동행이 된다.
독일이.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부분의 삶의 지속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 생물학적인 부분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적 기술적인 대한 이 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하면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서 재생력이 강한 또는 수명이 어떻게 돼? 여기서 우리가 잠수를 갖다 하려면 생물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근데 아까 이 재생력이 강한 이건 누구냐면 플라나리아 오징어가 아니다. 플라나리아는 이 화살표처럼 생겼어. 얘들아. 이거. 자, 근데 이 잠수하는 것 중에 그래 누가 들어가 있지? 잠수의 대표적인 거? 거북이. 또 잠수의 대표적인 거. 나무? 나무가 동물이야? 왜? 왜 사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지? 스티븐 잡스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 스티븐 잡스가 맨날 검은색 옷에 청바지 입지? 그 이유가 뭐게? 자기가 옷을 갈아입고 옷을 색깔을 고르고 신발을 선택해서 입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대. 그래서 맨날 똑같은 옷과 똑같은 바지와 똑같은 신발을 신으면서 생각에 대한 에너지 소비를 갖다가 본인은 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야.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거북이하고 또 누가 있냐면 고래. 아 맞아. 이 고래, 너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고래 중에 우리가 오래 사는 거는 상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150년 넘게 사는 것들도 많아. 자,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여기서 다 쓸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동물이고, 우리가 여기서 파충류의 개념이 들어가지만 얘는 포유류잖아.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생물학적인 유전자 코드를, 장수 코드를, 장수 유전자 코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 적용하는 것 같아. 그럼 이 기술을 갖다가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게 뭐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은 제롬이라고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이거는 게놈이지. 게놈 프로젝트. 그리고 이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발견해서 뭔가를 갖다 만들어낼 때 반드시 전신이 아니라 부분 인큐베이터가 필요해요. 너네 그 만화 중에 일본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아니? 네. 드래곤볼에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피콜로라는 애가 있어. 피콜로. 그 여기 나메크 성이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 녹색 인간. 근데 걔가 맨날 뭐 하냐면 팔이 잘렸어. 오공이 때문에. 그럼 갑자기 하고 팔이 나와. 오공이.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재생을 하잖아.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사람이 팔이 잘렸으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겠네? 근데 이 팔에 보면 너네가 여기서 팔 길이를 지금은 아직 너네가 고등학생이 안 됐기 때문에 다리나 팔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발목과 여기 있는 무릎과 허벅지에 있는 이 부분을 계속 마사지를 하면 여기서 계속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길어진다. 근데 지금 한쪽만 하면 안 되겠지? 한쪽만 하면 내가 서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다리 길이가 안 맞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 여기 이 안에 기관세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기를 계속 우리가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팔이 잘렸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만 어떻게 하면 돼? 나는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여기서 재생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갖다 만들어서 팔만 재생이 되는 거야. 그럼 너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 스스로 해.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없지만 우리 황인종과 백인종과 흑인종 미그로의 이 게놈 프로젝트는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생물들의 유전자 코드를 갖다가 계속 연구해서 이 줄기를 갖다 만들고 있어. 그럼
자, 생물이 멸종한다고 해도 이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프린트를 갖다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프린트를 갖다 만드는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지, 유전자 코드를 갖다가 분석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거를 갖다 하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더 무서운 건 이 불을 갖다 만들 때 영속성에서 내가 계속 살아있을 필요는 없어. 뭐만 계속 우리가 움직이면 돼? 뇌에 있는 기억들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계적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뜰 거는 우리가 바로 뭐냐? 메모리 뱅크. 메모리 뱅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지? 보안이지? 무엇으로 부터 보안?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맨날 이 보안 기술에 대한 부분에 얘기를 한다면 꼭 나왔던 게 바로 뭐냐? 블록체인이야. 이 블록체인 어디 쓰지? 비트코인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비트코인 얼마 전에 지금 1200만 원이 올라가지고 지금 돈 좀 벌었겠던데 하는 사람은? 근데 이 비트코인은 올해 1억이 간다고 하니까 지금의 4배지 4배. 자, 근데 그 부분에서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해킹을 당하면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돼? 홀라다.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어쨌든 제일 많이 해킹하는 나라가 어디야? 북한. 북한이요? 북한은 돈벌이가 여기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해킹이다. 지금은. 그래서 북한의 해커는 최고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 일본에 있던 N땡 무슨 코인도 600억을 갖다가 훔쳐가는 바람에 코인이 휘청거렸지. 600억.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거 우리나라에서 코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다 북한 해커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야.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막강하게 위해서 2021년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참가 방제가 되어지는 양자 컴퓨터. 자, 너네가 왜 외국에서 삼성 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TSMC 맨날 거기 가지고 맨날 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될 텐데, 양자 컴퓨터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반도체 소자야. 우리나라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지. 대만에 있는 TSMC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2나노 기술이 없어. 우리 삼성은 2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운드리에서 지금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거 맞춤 생산을 갖다 하게 되어지면 이 원하는 모델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을 필요로 하는 거야. 삼성을. 그래서 삼성이 안 그러면 이거 만들 수가 없으면 필요로 해, 안 필요로 해? 근데 일본에 있는 그 기업들이 왜 망했는 줄 알아? 일본은 지금 세대가 6나노야. 6나노. 6나노는 어느 시점이면 지금부터 그냥 30년 전.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는 시대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일본이 어느 순간 뒤졌단 말이야. 근데 그 뒤진 걸 여기 다시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샤프나 이런 반도체 회사가 다시 한번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표방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 인텔도 이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 했어. 근데 믿지 않아.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잡는 사람이 전 세계에 대한 모든 반도체를 우리가 주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지면 이 메모리 뱅크가 완성이 될 거야. 그리고 TSMC 본사도 어디로 옮겼냐면 대만이 아니라 서울로 옮겼어요, 얘들아. 서울이야, 서울. 대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의 전쟁터야. 너희들이 이번에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 건, 올해 최초로 신설되어진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연세대 입학 정원이 최초 입학 정원 합격한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입학하지 않았지. 의대가 아니냐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특단의 조치로 영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과학위원회도 의사 과학자라는 타이틀이 지금 새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의학계에서 어떻게 돼? 의사과학자라고 하니까
반반하지. 근데 너네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진료보는 시간 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없어?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주제 왜 얘기를 해주냐?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 과학자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때 그 부분에 대한 협업이 돼야 되는 거지 반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주제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야.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제를 갖다가 할 때 이렇게 생물학적인 근간과 기계적인 근간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에 어떤 것인지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통합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뭘 갖다 만들 수 있냐면 바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촉매제다. 그리고 이걸 떠나서 나중에 여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어디 가서 우주 산업의 확산이 이루어질 거야. 그 대신 한 가지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얘들아. 저기서 우주 산업이 확장이 되고 저렇게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촉진돼서 수명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수명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가벼워질까 무거워질까? 가벼워지겠지? 그러면 가벼워진 수명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뭘까? 만약에 선준이가 여기서 선생님 걸어가고 있는데 선생님 반가워요, 빵. 그러다 나중에 나를 다시 살려. 그러다 나는 다시 빵. 다시 살려. 선생님 재밌죠? 빵. 또 살아났네? 빵. 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었다가 살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렇게 살려놓고 하면 생명적인 윤리가 어떻게 되겠어? 너네 지금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했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자, 선생님이 그거를 내가 생물학적 버전으로 바꿔줄게. 더 글로리에 나왔던 그 이제 몹쓸 친구들이 있잖아. 근데 내가 복수하고 싶을 때 그 친구를 찾아가지 않고 그 친구하고 복제품을 만들어. 이해됐어? 근데 복제품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소심하게 복수를 해. 사회적으로 무리를 갖다 일으킬 수 있지는 않지만 생명적인 윤리는 어떻게 돼?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무조건 생명의 연장에 대한 기술과 생명에 대한 지속성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꼬집어줘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윤리성이에요. 윤리성. 근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면 조람성에 대한 문제를 가져서 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이 윤리적인 문제로 마무리를 갖다가 하면 이 생명의 지속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거.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자, 테슬라에서 몇 년부터 태봇을 판매를 한대. 태봇. 왜냐면 태봇은 사람의 이 체형을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야. 우리가 그냥 메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메이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 물 이거 치워주세요 하면 이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치우는 형태의 그런 이제 잔심부름 정도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이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뻔해. 그 명품처럼 거기 있는 그 태봇이 들어오면 태봇을 옆에다 데리고 다니는 게 분명히 유행이 될 거야. 근데 태봇에 대한 이 부분의 활용도가 장식품 이상으로 우리가 나오게끔 되면 태봇에 대한 도입으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될까? 태봇에 대한 도입.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제일 먼저 이용할 수가 있어. 뭐가 느꼈은 거야? 너희들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 숙제. 근데 문제는 그 숙제를 갖다가 시키는 대리 로봇이 되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뭘까? 지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안 들어가지? 그럼 엄마가 체크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이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야?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태봇이지.
왜? 학원에 가서 태보시 시험 보고 학교에 가서 너네 대신 잠자고 있는 시간에 태보시 수업을 들어. 이해됐어?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뀐다. 앞으로 10년 안에. 그럼 회사도 내가 다 안 가. 안 가. 그럼 이제 뭐가 이제 개념이 이제 바뀔까? 바로 내가 생활의 주체가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 너네는 태봇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만 하니까 지금 여기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태봇이 움직이려면 태봇도 이 로봇이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전용이 아니라면 태봇은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돼? 에너지가 영구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개요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거를 갖다 하나 정리를 해줄게. 여기서 이 인간형 로봇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언급할 때 참고로 나는 선생님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만약에 영화를 한 편 보고 정리할 수 있다면 어떤 영화를 갖다가 추천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계속 선전하고 있는 메간이라는 안드로이드형 인간형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와. 부모가 사고로 죽고 아이 혼자를 왔는데 아이 혼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아이 또래 그 안드로이드 로봇이 옆에 있는데 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를 시작해. 약간 이거 호러물이야, 호러물. 근데 이 메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인간형 로봇에 대한 부분에 어떤 이 판단이 있을지 자기가 충분히 그 개념을 좀 알아줄 수 있어. 인간형 로봇은 첫 번째로 로봇의 상원칙이 꼭 지켜져야 돼. 근데 이거를 로봇의 상원칙이라고 그냥 쓰지 말고 강력한 로봇의 상원칙이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GTP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너무 그거에 대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구글에서 있었던 사건 알고 있지? 구글에서 쓰고 있던 그 챗봇 둘이 서로 이 언어를 갖다 만들어서 대화했던 사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당이 안 돼서 구글에서 그 전원 스위치를 내려서 지금까지도 전원을 안 켜고 있어. 근데 그때 그 나눈 대화는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개발자를 조롱하고 인간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강력한 로봇의 상원칙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인간형 로봇에서 바로 이 계속 24시간 풀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한 에너지원이 꼭 들어가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로봇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로봇의 활용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는 생활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로봇에 대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유비가 들어가야 돼. 이 부분에서 로봇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생명체, 이걸로 우리가 여기서 존속에 대한 인정을 갖다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여기는 보통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고민을 갖다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철학적인 접근을 갖다가 빼놓는 것. 너네는 이 철학적인 접근 방법을 갖다가 꼭 고수해서 건드려줘야 돼. 실력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야. 이 자체가. 얘가 너네들이 이 친구들과 썼을 때 이 실력 차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나는 나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100% 장담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중학생 중에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중에 10가지 있으면 이거 쓸 수 있는 친구는 단 한 명인가 아니면 한 명이 없을까 말까요?
철학적인 접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 더 정리해줄게. 이 단어가 너네들한테 되게 어렵더라고. 과학의 양면성. 이 과학의 양면성이라는 부분을 갖다 해석해야 되는데, 이 과학의 양면성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거는. 동현아, 양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과학에서. 그냥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핸드폰 같은 것도 발명을 하면 편리하긴 한데 그 사용하기 전혀 못 들어가는. 편리성? 이걸 위해서 내가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점.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발생하는 이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겠네. 근데 또 양면성에 대한 부분. 이것도 이거 일반적인 건데 잘했어. 또 엔트로피 같은 거. 엔트로피? 어떤 개념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거 제시됐어?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 의도로 해석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에너지는 한정적인 쓰는 보관하는 그 보관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비활성화로 가면 돼? 그다음 여기는 사용이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는 보관은 그럼 한정적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는 거네?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다른 표현을 해주면 과학의 양면성은 지금 이거 엔트로피가 나왔으니까 정지적이다, 비경제적이다.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용어 하나만 넣을게. 과학의 양면성은 철학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철학. 여기서 이 내용은 인간적이다. 그러면 이 불편한 점하고 비활성화되는 이 내용들은 얘는 뭐다? 비인간적이다. 이게 설명하면 돼. 그래서 양면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양면성은 여기서 1번, 2번이 있으면 그냥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부분을 생각하면 되고, 비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거 얘네들의 자율주행 자동차도 똑같아. 자율주행 자동차 발달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좋아? 환자들한테 너무 좋겠지? 근데 비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비인간적으로 우리한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좋을까? 택시. 마무리. 택시. 본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직장을. 그렇지. 시험들이 여기서 비인간적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잘했어? 바로 이해했네. 그래서 이 단어를 까먹지 않으면 돼. 단어. 그럼 양면성은 금방 찾을 수 있어. 자, 또 질문. 없나? 없어? 지성아, 질문 없니? 왜 에어컨이 나오지? 에어컨이 나오는데? 니 안 추워? 아까 괜찮아? 끊어. 졸면 안 돼. 오랜만에 하는데 졸면 안 돼. 시은아, 이제 일어나자. 졸면 안 돼. 엎드려 자면 안 돼. 승호가 너무 나를 편하게 보고 있잖아. 졸면 안 돼. 지훈, 어떻게 좀 이해 좀 되나? 무슨 내용 하는지? 지훈은?
괜찮아. 아니, 괜찮아. 이름 불러, 이름. 너 짝 구했어? 어? 짝은 누구야? 아니야, 학교? 학교에 있어? 너는 잘해? 모르겠어? 야, 올해는 여기서 애들끼리 여기는 애들끼리 서울시대를 하고. 여의도에 윤중중학교에 있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수업을 빼서 지금 못 들어오는데 걔도 잘하지. 올해 저 목동 쪽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따로 있지. 너네들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무조건 학교 대회를 갖다 노린다. 학교 대회에서 무조건 상 받는 거야. 이게 일단 목표야. 자, 자기가 상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솔직히. 상 안 받아도 되는 사람. 그럼 상 받고 싶은 사람. 내려와. 그럼 상을 내가 받고 서울시 대회까지 나가고 싶은 사람. 그런데 그거는 발표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좀 자연스레로. 남자는 없어? 왜?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들으면 제대로 들어야지. 이거 뭐 하는 이게? 들은 거야? 올해는 해보자, 상준아. 야, 올해 너는 많이 발전했다, 진짜. 사람이 발전이 되는 게 보이면 나중에 진짜 빨리 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무엇을 갖다 해볼 거냐면요. 아까 저 친구 플라스틱 얘기를 했는데 플라스틱에 대한 내가 힌트를 하나 줄게. 오늘 원래 에너지 얘기하려고 했거든. 환경하고 에너지. 하루야. 아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때 환경하고 에너지 부분에서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꺼냈던 이야기인데 에너지 고갈, 에너지 한정적이라는 얘기를 갖다 했잖아. 근데 지금 이 환경하고 에너지라는 이 부분에서는 한정되어져 있는 공간과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이 점차 내가 이 오염도나 아니면 사용 때문에 고갈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자, 한정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과 오염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이 환경하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의 모든 주제가 나오면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꺼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 어떤 단어를 꺼내면 좋을까? 이거 환경에 대한 단어를 갖다 끄집어낼 때 만약에 네가 미래지향적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네가 생각한다면 꼭 꺼내야 될 게 있어. 꺼내야 될 거. 뭘 꺼내고 싶을까? 네가 생각하는 거. 그래야. 행위왕? 오케이. 그 다음에 승희야. 너는 뭘 꺼낼까? 행위왕 말고. 응? 자, 여기서 너네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얘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폐열까지 포함해요. 폐열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수집해서 쓰는 시스템까지. 자, 근데 이 단어는 언제까지는 이제 끝이 나냐면 2021년도에서 끝났어. 선생님도 이 생명학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의 단어를 갖다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대안에 들어가는 거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단어. 인공태양 기술이 왜 필요할까 이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가 있어 없어? 없어. 무공유야. 그리고 얘는 공간적인 크기가 어때? 얘는 공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면 인공태양 2개를 만들 수가 있어. 요리 강의실이면. 지금의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하는 크기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공간적인 우리가 활용도가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좋아. 그럼 공간적인 활용도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인공태양 기술을 갖다가 어디다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바로 로봇이나 운수산업을 우리가 넣을 수 있지. 아까 지금 저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원자로 있지? 이 원자로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의 축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 자,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인공태양 기술을 갖다가 여기서 쓰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화력발전과 그 다음에 우리 수력발전, 조력발전, 그 다음에 풍력, 우리 원자력 다 안 써도 돼.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있지? 항아리 몇 개? 27개가 있어. 27개. 27개야, 27개. 근데 27개가 얘 방 안에 있는 거 여기 하나가 다 커버야. 우리나라 전체 커버하려면 이게 그 27개가 커버하는데 33%거든. 그럼 우리나라 전기 아무리 써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3개만 있으면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우리가 쓸 때 뭘 쓰느냐? 그럼 얘가 어디서 얻어? 바닥으로 얼마? 1kg에서 2g을 갖다가 여기서 뽑아내면 얘 평생 써도 다 못 써. 이해됐냐? 물에 있는 환경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술로 사용하고 이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거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집중 관리국, 즉 조절 센터가 필요해. 이거를 갖다가 너희가 여기서 우리가 한국전력처럼 이름을 갖다 붙여서 사용해도 되고 의미상으로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왜 에너지 집중 관리국이 필요하냐면 고갈되어지고 한정되어진 자원에 대한 그 부분을 이용하고 분배하는 거. 고갈된 자원의 재활용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용하고 분배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그래서 그래 필요해.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자체에 농가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자 여기서 누구한테 공급을 해주냐면 한국전력에 공급해줘야 돼.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자체 농가가 1번이 있으면 2번도 있을 거 아니야? 3번도 있을 거고 4번도 있을 거야. 얘네들 여기 다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한국전력은 전기를 산 거잖아. 근데 살 때 만약에 15원을 샀는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팔 때는 50원에 팔 수가 있어. 그러면 50원에 팔면 그 부분에서 남은 35원을 우리 어디 여기 있는 농가에다가 10원을 갖다가 주고 여기서 한국전력이 수입으로 25원을 갖다 잡으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수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왜 선생님이 이걸 계획해서 얘기해 주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자원공사하고 한국전력은 적자다. 매년 적자야 적자. 공기업인데 적자. 근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맨날 우리가 뭐를 하냐? 바로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갖다 주는 활동들을 많이 해. 그건 좋은 거지. 근데 그런 적자 폭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생산 전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분배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 이 한국전력은 우리가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전력 중개소가 되는 거야. 땅을 사고팔 때 우리가 뭐가 있지? 부동산 있지? 그 부동산의 역할을 여기 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한국전력에 대한 이 부분이 나중에 이런 에너지 집중관리 부분으로 우리가 커지게 되면 자, 국가하고 국가 간에 그래 뭐가 이루어져? 에너지 교류가 이루어져. 지금은 물건을 갖다가 사고하는 이 부분의 교류지만 앞으로는 이 에너지에 대한 교류야.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교류를 갖다 통해서 앞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갖다 얻고 이득을 갖다가 우리가 또 감소하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겠지. 그리고 이제 이 국가하고 국가가 이 에너지에 대한 교류가 이제 협력 관계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이 자체가 곧 뭐가 되냐면 물물교환이 돼요. 물물교환이 되면 나중에 가서는 이거 결국 뭐가 떨어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 통화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혹시 그 나중에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한국 돈 1,000원짜리 가지고 가서 쓰면 우리나라에서 그 1,000원짜리 3,000원만 줘도 태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야. 한 달치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할 때 그 3,000바트 정도 갖다가 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지만 태국 사람들한테는 거의 한 달 생활비이기 때문에 엄청 큰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치에 대한 부분이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지게끔 되면 그 화폐 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통화 정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거기다 넣어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지? 그러면 그건 새로운 권력이야. 전 세계 국가를 갖다가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가 뭘 통제하면 되겠어?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태양에 대한 부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집중 관리국이 우리나라가 됐을 경우에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 석유 수입을 안 하잖아. 석유 수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중동은. 그렇지. 수출이 줄어드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 미쳐버리겠지? 중요한 건 석유 제품을 갖다가 수입 안 하고 석유 제품에 대한 가공을 안 해서 다른 나라가 이런 석유 제품을 갖다가 쓸 수가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생산의 질, 생활의 질이 어떻게 될까? 떨어져. 그래서 인공태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인공태양 기술은 중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다. 완성은 중국에서 했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상용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플라즈마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30초를 갖다가 우리 아직까지 이룬 나라는 단 한 개도 없어. 우리나라가 17초로 제일 많다고 들었어. 그래서 에너지를 가둬두는 벽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면 이거 하는데 나중에 이거 인공태양을 만들면 인공태양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바로 띄운다. 띄워. 어디다 띄워야 될까? 바로 지구 바로 옆에다가. 여기 잘 생각해봐. 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얘기하는 걸 수는 있지만 인공태양은 우리 여기다가 데리고 있으면 위험하잖아. 근데 똑같은 햇빛을 갖고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띄우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만한 사이즈가 나오려면 또 사이즈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작은 미니 사이즈 인공태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실제 인공태양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확보가 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시험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내가 찾아줄게. 그게 구글의 챗도 근데 이게 최고 둘이서 아무거나 만들어서 그게 저기 이렇게 찾아보면 돼. 구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개발자 르모인과 람다의 대화 내용 이렇게 찾아보면 돼. 선생님 여기 그 저기다 넣어줄게. 밴드에다가. 이 딥러닝을 시키면 우리 사람은 100% 죽어야 될 존재로 나와. 100%. 모르겠어. 사람을 갖다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너 밴드에다 올려놨어. 제가 선생님 화장실 좀 갈게. 김현우 어? 김현우 김. 현오? 현우는 알 것 같은데? 배도초등학교 현우? 대도 김현우 맞지? 질문. 대구 김현우 며칠이 저희 말이에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나도 안 해. 야, 김현우 여친이 여기서 내놔와. 장식. 이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묶였어. 아, 진짜? 장시간이지. 아까 뭐야? 아무것도 없어. 없어? 그런 거 없어? 지도가 질문. 없어? 뭐야, 질문? 제가 저 지금 무슨 질문? 없어? 그래?